네, 강프로입니다. 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중에서 양극재 업체들을 보면 3파전이죠. 자, 첫 번째 에코프로가 있고요. 두 번째가 LNF가 있고요. 세 번째가 포스코그룹입니다. 자, 제가 이 순서를 정한 건 1등, 2등, 3등이에요. 자, 근데 왜 2등을 이 포스코가 아니라 이쪽으로 정했느냐? 지금 생산 능력 있죠? 생산 능력 자체가 포스코 퓨처엠보다 LNF가 더 많습니다. 그쵸? 뭐 굉장히 큰 폭으로 많다. 뭐 대략 보면요. 포스코 퓨처엠보다 에코프로 BM의 양극재 생산 능력이 한 2배 정도 더 많이 나옵니다. 그쵸? 많이 최대 잡으면 한 3배 정도 나오는데 LNF는 그 중간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죠. 그쵸? 대략 한 작년 4월 달까지는 좀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약세 구간에 있고요. 그리고 조금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에코프로가 강한 움직임을 보일 때요. 상대적으로 좀 못 갔어요. 이때 당시에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폭으로 주가가 움직이기도 했는데, 그쵸? 상대적인 약한 그런 움직임을 보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내용 간단합니다. 일단 포스코 퓨처엠은요. LNF가 강할 때 강세를 보이지 못했다. 그래서 키 맞추기 하는 과정에서 슈팅이 나온 거다. 근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왜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일까요? 에코프로와 함께. 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어요. 그냥 제가 얘기 딱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에코프로는요, 대장주입니다. 그쵸? 지금 현재 사업을 준비했었던 기간, 그리고 지금 현재 고객사들을 확보해 있는 그런 이 상황까지 모두 다 가장 최앞단에 있어요. 그쵸? 근데 포스코 퓨처엠하고 LNF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에는 조금 밀리지만 어차피 양극재는 쇼티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동반 성장을 할 수밖에는 없어요. 자,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BM의 27년까지 양극재 생산 캐파가 늘어나는 게 총 71만 톤까지 늘어납니다. 자, 근데 지금 보잖아요. 지금 보면 17만 톤 정도예요. 올해. 그쵸? 올해 생산 이 규모 자체가. 자, 그러면 이 공장을 증설을 해야 되죠. 이런 과정에서, 그쵸?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LNF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늘어나긴 늘어나요. 자, 상대적인 부각을 받고 있는 게 에코프로 BM이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저평가를 받고 있었다가 이번에, 그쵸? 올해 들어서 동일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게 포스코 퓨처엠이고, 그리고 에코프로와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처지게 된 게 LNF입니다. 근데 어차피 똑같이 이 동반 성장을 한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변경되어 있는 상황이 없어요. 자, 그런데 한번 볼게요. LNF가 지금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이유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뭐 테슬라 때문이다, 또는 수직 계열화 때문이다, 그쵸?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가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기사, 그쵸? 자, 보세요. 2차 전지 쇼크 이유 있었네. 전기차 덜 팔리고 트럼프 당선되면 점점점 뭐 이런 식인데, 자, 보세요. 내용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익은 느는데 생각보다 덜 늘어난다. 그래서 주가 조정받았죠. 이건 끝입니다. 그쵸? 자, 보세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5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개인 순매수 1위 종목은 포스코 홀딩스, 여기는 원자재를 확보하는 일을 하고 있죠. 그쵸? 물론 철강 쪽도 하고 있지만, 그쵸? 그리고 뒤에 LG화학,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SK온이죠. 이제, 그쵸? SK온, 그리고 에코프로 BM, 그쵸? 이 순이다. 개인 순매수 상위 5개 종목이 모두 2차 전지 관련 종목이다. 자, 근데 차이는 있어요. 양극재, 셀, 여기는 원자재 확보,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양극재, 그쵸? 여기서 개인적으로요, 셀 업체들이 약세를 보인다? 이해합니다. 이해가 가요, 그건. 근데 양극재 업체들은 이제는 조정이 다 끝났어요. 개인적으로 7월 달에 형성돼 있었던 고점은 많이 고평가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LNF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자, 6에서 10위까지 있다고 나와 있죠. 삼성 SDI, 여기도 뭐예요? 셀. 그리고 여기 양극재, 여기도 셀. 뭐 여기야 뭐 그냥 그거고요. 화장품이고, 여기는 뭐 태양광, 뭐 풍력, 그쵸? 다른 신재생 에너지 쪽이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양극재, 셀, 양극재, 원자재, 셀, 양극재, 이런 식이잖아요. 그쵸? 여기서 끝까지 살아남을 종목은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입니다. 그쵸? 제일 많이 오를 종목을 골라봐라. 에코프로 BM이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쵸? 그리고 밑에 쭉 보면은 이런 거야. 뭐
아니 여기 또 나오네. 포스코 퓨처엠의 영업이익이 올해도 1,486억에서 내년 3,922억 원으로 2.6배 늘어날 전망이다. 근데 주가는 거꾸로 가고 있다. 당연히 거꾸로 가지. 주가는 먼저 반영하잖아요. 이미 70만 원대를 갔다가 왔죠. 갔다 와서 다시 조정 끝내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쭉 보면 현재 배터리 산업의 판매 단가가 하락과 수요 부진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리튬, 핵심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배터리 단가가 떨어지는 데다가 전기차도 예상보다 덜 팔리고 있다. 이거는 뭐 보조금이나 그런 부분 때문인데 그런 부분은요. 내년으로 다 밀린 영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어차피 리튬 가격 있죠. 리튬 가격 가지고도 뭐 LNF에 대한 뭐 반등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어차피 리튬 가격은 평균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가 보면 돼요. 유가에 의해서 리튬 가격 움직인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유가를 보게 되면요. 어차피 그쵸 마이너스 유가도 갈 때가 있고 100불 넘어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평균 경기가 나쁠 때는 40에서 60불 사이 경기가 좋을 때는 60에서 80불 사이입니다. 그 이상 가면 오버슈팅이고요. 그러면서 물가 문제가 시장을 짓누르게 되고 그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그쵸 시장을 짓누르게 됩니다. 이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결과적으로 평균 손익에 미치게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양극재 업체들의 뭐가 됩니까? 이익률은 7% 전후로 그냥 확정이 됐다. 단지 여기서 리튬 가격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쭉 떨어졌죠. 쭉 떨어진 이 상황에서 어차피 평균치를 수렴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지만 그 3분기 실적은 매수 기회로 삼으면 된다.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원자재 가격은 조만간 바닥을 찍을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소리예요. 그렇죠? 주가는 먼저 반영을 하니까 리튬 가격이 떨어져서 문제가 됐다면 에코프로 BM이 올해 또는 퓨처엠이 올해 그렇게 움직였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쭉 보면 밑에 또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대선 결과도 있고 근데 요거는 대세 자체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자, 소재가 뭐예요? 양극재. 소재를 가지고 배터리 팩을 만들죠. 그쵸? 배터리 팩은 누가 만들어요? 배터리 팩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쵸? SK온 여기서 만듭니다. 이걸 합쳐놓은 게 배터리 셀이에요. 아니지. 배터리 셀을 합쳐서 배터리 팩을 만드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양극재가 있고 리튬이 있잖아요. 그러면 뭘 만들 수 있어요? 완성차에서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완성차 업체에서 차라리 내재화시키겠다. 완성차 업체는 이런 부분을 노릴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엔진 있죠, 엔진. 그쵸? 내연기관에서 엔진. 이 엔진은요, 뭐가 되냐면 지금 나오는 모터하고 배터리의 합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원래 내연기관 시절에는 완성차 업체에서 엔진을 직접 제조를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욕심을 부릴 만합니다. 근데 양극재까지 오기에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재 쪽으로 갈수록, 즉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익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다방면으로 거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LNF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수직 계열화가 아직 조금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테슬라가 너무 이 마진에 압박을 준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이미 적용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리튬 가격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어차피 평균치에 수렴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이 그쵸 바닥 구간에서의 이 움직임이 다시 나오고 있는 거다. 그러면 이 바닥에서 우리가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되지 여기서 팔고 에코프로 BM으로 간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쵸? 에코프로 BM을 내가 다른 돈으로 매수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LNF와 에코프로 BM을 같이 보유하는 것, 이건 나쁘지 않다. 근데 LNF를 팔아서 에코프로 BM을 간다? 아니면 또는 여기까지 내가 보유해 왔는데 여기서 팔고 다른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중으로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에 사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자, 그래서 얼마에 사야 되는지, 그쵸?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 소통방에서 대박 수익률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500분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쵸? 480명 지금 있죠. 근데 항상 신고가 매매만을 진행을 하고요. 그 신고가 종목만을 진행했을 때 스윙급의 종목을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스윙은 짧게는 3일에서 일주일, 그리고 좀 길게는 대략 한 2주 정도를 보유를 하는데, 대략이 아니라 2주, 최종 보유 기간은 2주가 확정이고 2주 구간을 보유했을 때 시세가 강하게 진행이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온다면 3개월까지 끌고 가서 시세가 끝까지 보는 상황을 맞이한다. 근데 고가를 잡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신고가 구간만을 공략을 합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자.
그쵸? 그리고 요 구간에서는 무조건 시장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켜서 봤을 때 우리는 한 가지 내용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한 가지 내용은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신고가 종목을 공략했을 때 오늘 어떻게 됩니까? 12월 18일 LS 머트리얼즈, 그쵸? 8시 50분 장 시작 전에 나갔고, 그리고 여기 밑에 쭉 내려보면 자, 에코프로 오늘 8%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보합권 출발해서 8시 53분 장 시작 전에 나갔죠.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LS 머트리얼즈, 그쵸? 오늘 상한가 마감이 됐는데 오늘 하루에 20% 이상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쵸? 상한가 들어갔고요. 근데 이 종목을 제가 언제부터 주목하기 시작했느냐? 여기입니다. 요날 하락한 요날 내용을 보면 종가 4% 하락해서 마감이 됐어요. 근데 시가부터 따지잖아요. 20% 이상 빠진 날입니다. 근데 이날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린 내용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쭉 보면 자, 12월 14일 그쵸? LS 머트리얼즈 3만 원에 마감이 됐고 오늘 종가가 39,900원입니다. 자,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죠. 장중에 2시 38분에 상장 이후 변동성 터졌다. 비싸긴 하지만 단기 변동성은 크다. 단기 공략 가능. 가격 잡히면 신호 나가겠다. 자, LS 머트리얼즈 추적 딱 이야기하고 나서 여기 금요일 날 빼고 쭉 보면 이렇게입니다. 12월 18일 오늘이죠. LS 머트리얼즈 딱 시가의 공략해서 20% 수익, 상한가니까 보유. 그쵸? 내일 갭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매수에 매도 구간 잡아도 되고 아니면 뭐 시가에 걸어도 충분히 한 30% 정도의 수익은 확보가 된다. 이렇게 매매를 들어가는 종목마다 이런 매매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매매의 기준이 되는 건 무조건 신고가 종목입니다. 그리고 신고가 종목을 내가 100% 이해를 했을 때 LS 머트리얼즈 뿐만이 아니라 자 12월 14일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도 오늘 강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볼게요. 자 금요일 날 요날이에요. 요날 12월 14일 그쵸? 요날은 보합권은 끝났고 스윙이라 그랬죠? 이날 20%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26% 그쵸?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매도할 필요 없죠. 떨어지면 종가에 그냥 매도하면 됩니다. 아니면 내일 확인하고 매도해도 문제없다. 왜? 20%짜리 수익이 확보됐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더 먹겠다고 더 높게 팔려고 노력을 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신고가를 이해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신고가를 이해했을 때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고요.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진짜 막 여기저기 물리고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소통방에 들어오세요. 그렇죠? 요번에 제가 딱 1000분까지만 무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부터 무료였지만 제가 입장에 제한을 뒀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연말 이벤트로 딱 1000분까지만 제가 늘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죠? 제 목적은 채널을 조금 좀 많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갖고 막 조회수도 잘 나오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제가 여기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을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지만 이번에 이벤트에서 꼭 들어와서 신고가 매매 배우세요. 그렇죠?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하면 신고가 매매는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시세가 빠르기 때문에. 근데 언제 나간다? 여기 장중 여유롭게 나가거나 장 시작 전 바로 시가에 잡을 수 있는 가격이 나간다.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신고가 반드시 배워야 되고 다시 LNF로 돌아와서 보면요. 요 내용입니다. 어차피 지금 바닥은 짚혀 나왔다. 근데 안 좋았었던 내용들 있죠. 리튬 가격 그리고 뭐 테슬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뭐 수직 계열화가 조금 덜 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미 35만 원에서 그렇죠? 13만 원 어디까지 빠졌어요? 60% 70%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는 바닥을 짚고 올라오는 첫 번째 구간입니다. 올라가면서 매물이 나올 거예요. 이런 구간을 내가 편안하게 보내려면 이 구간에서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2주 안에 나올 수 있는 가격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기술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전체적인 그림 자체는요. 다 그려졌어요. 어차피 한국에서 그쵸 양극재 생산 기준에서 2등입니다. 이 부분은 뭐 포스코 퓨처엠이 미치지 않는 이상 뭐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미친다고 한들 여기서 그쵸 LNF에서는 쉬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쵸 계속해서 발전은 당연히 있는 거고 양극재 쇼티지는 당연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내가 가격에 집중해서 매매를 하자. 그쵸 자 그래서 제가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요 내용까지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편집도 길어지고 영상 길이도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20페이지에 걸쳐서 내용을 준비를 해왔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제가 요 내용을 보낼 수 있게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그 번호로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양극재 업체들이 8월 달부터 하락폭이 꽤 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정말 이 가격적인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가지고 내가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효율적인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계속해서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신고가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제가 연말 그리고 연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3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3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2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